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경영학과 2년학번 진승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4학년 경영학과 지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호학번 진혜린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6학번 노모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차학번 구자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는 총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테이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리스크 테이커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공부하거나 들어보진 못했으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단어를 들어보았습니다.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을 듯이 리스크를 감수 혹은 감내하고 혁신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리스크 테이커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달리 말하면 도박꾼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즘에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 같은 제도가 많이 있고 또 유엔처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낼 상품, 만들어낼 서비스 등의 총량 혹은 계획서를 가지고 투자자를 유시하게 됩니다. 적으면 5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 단위로 돈이 모이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도전에 성공해서 실제로 혁신적인 제품, 소비자를 열광하게 할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그는 리스크 테이커이자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만약 개발 실패, 흔한 실패 등을 하게 된다면 사기꾼과 다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014년 포브스 표지를 장식했던 테라노스의 창업자 에리자베스 홈스가 여성 스티브 잡스라 불리우며 청년받다가 수조 원의 사기꾼이 되었던 것도 비슷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도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만약 개발에 실패한다면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결과물이 늘어질수록 주가 변동폭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물론 리스크 테이커가 된 것은 홈즈가 아니라 투자자들이겠지만 말입니다. 성공하면 사업가, 실패하면 사기꾼이라는 말이 리스크 테이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 관련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모두가 하고 알 수 있는 거래 말고 장외 거래, 옵션 거래 같은 경우 굉장히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주식 자체가 리스크가 큰 편이긴 하지만 거기서 더 큰 위험을 겁내하고 큰 이익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리스크 테이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생각합니다.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흔히 단타라고 불리는 영역이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교수님의 투자론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주식은 장기로 보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치고 빠지는 단타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단타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던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거기서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택해서 돈을 주는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하는 토의와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커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어든 성공해야 리스크 테이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신문의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파산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리스크 테이커는 살아남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칭호와 같은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리스크 테이커는 위험을 감수하고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 혹은 무모한 혹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아도 도전을 시도해 성공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리스크 테이커,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들어보셨나요? 사실 우리 근처에 성공한 사업가 있을까요? 기업들은 전부 리스크 테이커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위의 스마트폰, 컴퓨터, 모든 작은 것이라도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서 개발되고 성공해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리스크 테이킹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특히 특이한 맛의 과자, 특이한 맛의 음료수, 야간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리스크 테이커가 아닌가요? 아니면 이거 하이 리스크로 리턴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왜 이러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빙그레에서 나오는 바나나 우유가 이것도 그렇고요. 귤맛, 리치, 피치맛 같은 이상한 맛이 나오는데 귤맛을 먹어보고 진짜 이거 아닌다 싶었어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것들도 분명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식을 하고 상부로 올려가서 컨펌을 받아서 시패되는 음료수일 텐데 제조 상부가 효과 맛이 가는 게 아니라면 이거 거나오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일종의 마케팅 개념이 강한 제품이더라. 이런 특이한 혹은 맛이 없는 맛을 내면 사람들이 그게 궁금해서 더 사먹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리스크 테이커로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꼬꼬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꼬꼬면을 삼양이라는 회사의 증서에 서주라고 표현되는 상품인데 상품 초기 엄청난 판매량으로 500억 원을 들여 라인을 진설하였으나 반자 인기가 꺼지면서 큰 손실을 안겼던 제품 중의 하나인데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이 허니 버터칩, 과일맛, 소주 등의 분기한 형상이 있고 기업을 선불리 상품의 라인 진설을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마어마한 선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꼬꼬면 사태 이후로 생산 라인을 함부로 늘리는 일을 드문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리스크 테이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산업을 아예 유튜버로 바꾸는 경우는 진정한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했어요. 유튜버로 구독자 10만 명 정도 되면 한 달에 조회수 광고 수입을 막 200, 3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이 10만인지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유튜버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리스크 테이킹이고 테이커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감스트라고 생각했는데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 방송하면서 욕하고 키보드 부수는 등 자극적인 컨텐츠로 소수에게 유명하다는 사람이 지금 대만 유튜버의 MBC에서 국가 대표 경기
캐스터까지 하고 있는데 블루오션 먼저 알고 뛰어들은 지금까지 자리 잡은 사람들은 바로 리스크 테이커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내년 전부터 유튜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목회지 추천 좀 해주세요. 일상 유튜브 그 뷰티 유튜버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러거나 본인이 리스크 테이커가 보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유튜버들을 많이 봐요. 게임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여성 참여자가 적은 편이더라고요. 요즘 시국에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어쨌거나 게임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80% 정도가 남성이고 나머지가 여성 유저이기 때문에 독특하고 유니크한 포지션을 가져요. 그래서 여성 게임을 스트리머 혹은 유튜버들은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요. 그런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VR 업체가 지금은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빠르게 커지는 VR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리스크 테이커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는 획일화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어린 친구들이 학업을 시작하면 좋은 대학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길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취업하고 그런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약간 모자란 사람 바보로 만드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리스크 테이커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리스크 테이커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삼성, LG도 빠르게 따라하는 8호지 혁신가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전한다고 하지만 스마트폰을 리스크 테이킹에 개발한 것은 애플, 노키아 이런 그룹 아닌가요? 우리는 빠르게 따라해서 2위 빠르게 쟁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카카오 정도를 뽑을 수 있을지 아닐까 싶습니다. 문자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핸드폰의 메신저를 자처한 것은 정말 대단한 혁신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배달의 민족도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우버츠랑 닮아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식의 배달 시스템을 이용해 구축한 것 그리고 청도 기업이 된 뒤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한국스럽지 않은 기업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식년을 주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혹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1년의 시간을 두고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제도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지만 한국에도 도입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사회를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우리가 바뀐다고 사회 전체가 바로 바꾸지는 아닙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교육하게 되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오래 걸릴지라도 사회 전반이 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회가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다른 평소에는 단어 그 자체는 들어봤지 뭐
하지만 리스크 테이커처럼 해당하는 사람 기업은 주위에서 쉽게 접해 보았고 자신들이 경험과 연관해 아는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살아오면서 본인이 리스크 테이커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마치 수능을 보느라 놀지 못해둔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뜻이 놀았어요. 1학년 때에는 시험을 치러 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단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망친 성적들을 복수하느라 힘들기도 하지만 그때 수업으로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는 정말 열심히 쌓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리스크를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알면서 놀랐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얻은 게 더 많은 시간들이 이어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삶 자체가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모님이 세 번째 질문. 살아오면서 본인이 리스크 테이커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마치 수능을 보느라 놀지 못해둔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이 놀았어요. 1학년 때에는 시험을 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망친 성적들을 복수하느라 힘들기도 하지만 그때 추억으로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열심히 쌓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럼 그때는 리스크를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알면서 놀랐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얻은 게 더 많은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고등학교 때 고3 마지막 학기를 수업 듣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유학생 되는 게 좀 많이 생각해보고 부모님이랑도 얘기 많이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대학교 다니는 게 결정했어요. 저도 이것은 자체가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 취미 때문에 막 사진 찍는 게 이런 거 많이 다녀가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 이것 때문에 수업을 또 많이 열심히 안 듣고 사실은 시간 낭비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사진 찍는 게를 많이 배워가지고 네, 이런 것도 막 선택을 잘못한 선택도 있긴 하지만 저도 막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생 자체가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후 바로 한국에 왔는데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주변 사람도 모르고 한국어도 잘 못하고 아주 힘들었는데, 그리고
유학 온 후에 제 인생이 뭐 대다수 제 선택에 달려고 그 선택에 책임도 제가 감수해야 되고 이거도 리스크 테이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중국에 있는 그 대학교 능력 시험도 사실은 참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막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공부 좀 잘하는 편이라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능력 시험 안 하고 바로 한국에 가는 게 좀 아쉽다고 많이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막 이렇게 한국에 가는 결심 먹고 이렇게 했는데 뭐 리스크 테이커라고 막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결론적으로 일상생활 쪽에서 리스크 테이커는 생각보다 흔히 접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리스크 테이커가 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의미의 리스크 테이커는 위험을 감수한 도전을 통해 성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에 가깝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또한 리스크 테이커라는 단어가 다만 기업에 고한되지 않고 개인 혹은 유튜버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내는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 단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정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홈즈의 사례에서 리스크 테이커의 실패가 생각보다 큰 바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에서 아직 리스크 테이커 혹은 도전하는 기업가들에게 지원은 해주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후 처리가 불분명함으로 더 안정한 제도적 직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게임 기업 슈퍼셀은 실패를 할 경우 실패 파티다. 누구 하나 울상 찍지 않고 모여 파티를 하면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향후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할지 파티를 하면서 토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 수가 전 세계 5개
지사에 110명이기 때문에 직원 1인당 매출액이 무려 125억이 넘는 기업입니다. 리스크 테이커의 실패는 아픈 손실을 가져오지만 성공했을 때 이득은 삼성을 조울했습니다. 경제 침체로 인해 현재 신성장 동력이 부족한 요즘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을 창조하여 장기 침체를 빠져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스크 테이커란 어떠한 사람인가요? 从第二个开始。前面讲讲。第二个。第二个问题。这不念了，第一个有这个重复了。 여러분, 리스크 테이커라는 존재가 한국 경제 상황에 필요한가요? 현재 한국 경제는 사회 심리적으로서는 1990년대 중후반의 일본과 비슷합니다. 당시 일본은 20년 장기 불황의 초기 단계고 경제 버블이 꺼짐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을 통한 경기 향상을 기대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전략적 행동이 부재하여 혁신 생태계는 진전되지 않고 경기 회복에 기대지만 높아지는 등 일본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수행하는 한국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위해 수동적도는 안전 지향이 아닌 청년들의 공격적인 도청 정신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최근 벤처의 붐이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요? 과거 앱 이후에 스타트업보다는 상당히 인위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벤처는 정보가 아닌 개인의 리스크 테이킹을 의미라고 합니다. 정보는 창업에 대한 지원을 되고 관주도가 아닌 민간의 영역으로서 주도하고 발전되어야 해요. 정부 주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새마을 운동하고 있습니다. 벤처랩 다생다사의 의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다마는 벤처랩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며 절저히 자산의 힘으로서의 센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한국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회핑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한국의 문화적 속성이 아닌 산업 라이프 사이클 발전 단계에 따라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기업은 전자 산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일본 기업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비교와 유사합니다. 현재의 중국 기업은 더 이상 파로워가 아닌 대단히 공격적인 이노베이터 전략을 취합니다. 즉,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선발 기업들을 캐치업하고 사회가 발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위험 감수보다는 안전 지향을 택합니다. 한국 고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의 위치를 쟁취할 것인가, 퍼스트 팔로워의 지위마저 뺏길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혁신을 원하면서 또 실제 취하는 행동은 혁신과는 거리가 먼데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기업들은 진정으로 혁신할 의지가 없으나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혁신은 기업의 생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미래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활동, 미래를 위해 리스크 테이킹을 수용하는 기업이야말로 위대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기업 내부적으로 자체 시스템화 시켜야 하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3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닌 혁신자로서 이미 세계적 기업으로 부상, 고뇌가 아닌 구제적 경쟁, 주종자에서 혁신자로 전환 시 모든 구조적 시스템의 변화, 혁신자의 위치에 존재하는 기업은 혁신자 위치를 쟁취한 이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솔루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리스크 테이킹을 할 경우 실패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는 않은가요? 현재 사회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의 혁신은 사회적인이나 문화적인 시스템의 측면에서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리스크 테이킹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업무나 교육 시스템은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커버한 케이스가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급속히 발전했으나 선진국과 같은 시스템 제도화의 부재로 인하여 현재 사회의 발전이 정체됩니다.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보다는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 대기업이 혁신과 리스크 테이킹을 수행할 의자가 있다고 보는 지요? 네, 대기업으로서 리스크 테이킹을 수행하는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고요. 토요타는 서부터 인문까지 자신의 기업에서 전복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세라는 아메바 경영에 통해 사람들의 자율성을 향상시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제조업 중심 대기업인 삼성이나 LG가 아닌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혁신형 기업이고요. 기존의 재벌 기업들은 개취업 단계의 기업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넥슨과 같은 기업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형 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바로 리스크 테이킹을 수행하는 기업이 혁신형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뭐인가요? 정부의 가장 주요 역할은 인프라를 구축 및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람법과 제도적 교제 완화를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간 주도의 단기적 R&D는 기업이 장기적인 R&D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한 연구 개발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육 시스템은 어떠한 방향으로서 개편해야 하는가요?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은 정부의 의도에 맞게 대학을 강제적으로 구조 개혁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연구력, 창의력은 향상시키는 방향보다는 정부 지원 예산의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요. 대학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도 현재 획일적 교육 시스템이 아닌 각 학교의 특색을 갖고 교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과 커리큘럼 자체가 유연해질 필요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업, 시민단체들과 제휴 및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스크 테이크를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 도덕적 개의가 발생할 수 리스크 테이크를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진의 방지가 가능한가요? 배임과 횡령 등의 이슈는 법적으로 교체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혁신가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를 해저드의 우려보다 사회적 안전망의 약한 구축이 더 큰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창업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의 규명이 필요하며 벤처 캐피탈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의 혁신성이 현재 시점의 기업들에게 필요합니다. 추종자는 타 기업 제품을 자사에 적합하게 모방하여 리스크가 적으나 혁신자가 되는 순간 실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혁신자가 되는 순간 조직이나 사회 내에서 실패를 용인하며 도전한다는 자세를 격려하고 실패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한국 카카오 빈버스 예정, 네이버 예징 예정 등 이미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어두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메신저와는 전혀 다른 플랫폼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입니다. 김버수 회장은 사업을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리더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은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리더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4산업혁명이라는 혁신적 사회에서 새로운 유형의 기업가 리더십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스크 테이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리스크를 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요? 저는 이거 역시 직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나은 후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은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와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둘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경험에서 선택하게 한다면 스스로를 신중한 리스크 부담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같은 경우에는 믿을 만한
안전과 보존을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실에 기초할 것이며 가정하거나 속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리스커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리스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만약 그 보답이 리스크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면 꼭 시도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커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리스크 테이커하고 현명한 계획과 작업을 통해 리스크를 약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성공 기회가 있다면 이걸 참을 겁니다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리스크 테이커 또는 리스크 회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저는 조사를 검색해봤는데 2009년도 ACR 신청 보고 대한민국 리스크 제시에서는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영역에 개인이 리스크를 포지셔닝하고 어떤 사람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싶은지 알아봤습니다. 특히 우리는 위험 순로에 대한 우리의 몇 가지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위험 순로는 과연 위험 순로가 높고 맹목적인 사람들이 아닐까요? 리스크 테마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한국 국민의 리스크 테마 지수는 48.3점으로 중간 점수인 50점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중간 점수를 기준으로 외형 피성형을 나타내는 사람이 57%, 외형 수용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43%로 한국 국민기 반동을 지향하는 사람이 많다고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큰 결정에 앞서 종종 이리저리 내던지는 구절이 있는데 외형이 클수록 보상도 커진다는 구절이 있는데 성공한 기업가들 사업에서 더 높은 수준의 외식을 얻기 위해 이런 외형을 답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거 바로 리스크 테이커들과 리스크 회피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테이커들은 그 순간을 포착하고 보통 너무 빨리 잠재적인 기회에 뛰어듭니다. 리스커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항상 접근법을 두 번째로 숙고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웁니다. 둘 다 희망의 몫이 있습니다. 리스크 테이커들은 계획 없이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고지적인 도박꾼처럼 너무 자주 패배자를 쫓아냅니다. 리스크 회피는 그 계획의 개발에 계속 거림돌이 되지만 그 계획은 단지 계획일 뿐입니다. 그 계획들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시행되지 않습니다. 위험에 나쁜 함축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수상자들 중 특별히 한 일 없습니다. 사업 방법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계획하는 것과 도박을 하는 것을 자주 포기하는 것과 유사한 것, 위험 계획을 기회를 놓칠 정도로 반대되는 반면 승자 비율은 훨씬 더 작습니다. 컵의 반이 비어 있거나 반이나 가득 참노증의 사례인이 있기 때문에 이 문맥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인 우려에 대해 생각해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예산이 더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라우팅과 제어의 문화의 우려와 복잡합니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우려에 대해 생각해 보면 기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창의성과 혁신의 문화가 자신 있습니다. 시내에서 기업 가전의 리스크를 무릅쓰는 사업이고요. 자신의 국가 스타트와 일치하는 작업을 유지하는 것은 단처에서 큰 위험이며 일어나기 전에 선호한 재정 지원을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저렴과 면서 있는 커스텀러어 서비스를 하는 직권 제휴 마케팅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와 인분, 육회 알파부 어시의 설립자 책임자, 그의 회사의 기반은 계약, 투자나는 나 자신이 극도로 낙관적인 외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최적다고 있습니다. 저는 진밀하게 최소화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많이 언급된 위험 요소들이 그 같은 돌발 변수를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의 시작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직업 사업들을 되처지게 하는 것은 안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회사는 재정적으로 회사가 더 흥송해를 볼 수도 있지만 가을에 실초는 더 작다고 생각합니다. 의도한 계획을 처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업계에서 리스크 테이커는 지난 수십 년간의 명언이었습니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새로운 리스크 관리가 다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의 위험 관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몇 년 동안 은행 대규모 구제 금융으로 금융시장에서 납세자에게 막대한 손실과 위험이 이전되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위기의 한 가지 이유는 위험 감수 및 리스크 회피의 가치를 둘러싼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둘 다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발생하거나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기술, 혁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시장에 소개하기 위해 재정적이고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할 때 우리는 그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만약 그 기술 혁신이 위험을 발생을 꺼려하기 때문에 도입되지 않았다면 후회할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혁신의 맥락에서 바람직하고 여겨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이를 가진 가족을 가지고 있고 광범 위험을 피한다면 이것은 그의 가족과 사회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주식 시장에 도박을 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의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의지가 바람직하고 올바른 행위로 간주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관찰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행동을 인도하는 데 있어 위험 감소와 위험 회피만이 가치의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험 감소와 위험 회피는 동일한 개인이 삶의 다른 단계에서 채택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종각으로서의 사람은 결혼할 때와 다른 위험의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남자나 여자는 나이 든 사람의 그와 다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를 담보하는 것은 보통 리스크 제한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위험한 대안보다 낫다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위험한 대안은 보통 더 높은 위험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습니다. 더 위험한 대안에 배제하는 것은 더 낮은 위험을 초래하고 더 낮은 수익을 얻습니다. 금융위기로 전점을 찍은 기간 동안 금융위기는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그 내기의 상승은 모든 금융시장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주식의 시세 차익에 대한 투기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 대출량을 놀라운 수준으로 끌어올린 신용시장에서도 똑같이 보였습니다. 한편 대출 콜레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투기적 불확실성에 대한 광용이 높아졌고 부실 신용 콜레이터는 구조화된 상품 형태의 투기적 투자자들에 의해 은행으로부터 매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상품 시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시장에서 선물과 옵션에 대한 위저의 포발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토론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리스크 테이커에 대한 또 어떤 새로운 인식을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리스크 테이커는 시장 평등성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 또는 기업가를 말하면 투자 수익률의 증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잠재적으로 신체적 손해나 재정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체 또는 바람이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혁신으로 번창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요형은 경영진들 사이에서 리스크 테이커 사고방식을 참여하여 다른 기관의 창의적 프로세스를 지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관리자들은 사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들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위험담자는 손해의 희망으로 모든 것을 걸거나 더 큰 포텐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관리자도 있고 리스크를 더 수반하는 옵션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테이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인가? 위험 부담자의 정의는 무엇인가? 리스크 테이커 투자자들은 시장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으며 그들을 종종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예상하고 단기적으로 선점 투자를 추구합니다. 리스크를 회피하는 가치 투자자들과 달리 따라서 대규모 자본, 미국 주식들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자들은 소규모 상한 국제 주식 그리고 신흥시장에 투자합니다. 물론 리스크를 회피하는 투자자들은 더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끌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큰 손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회피하는 투자자들과는 달리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수익률에 더 높은 리스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새로운 회사에서 주식을 산다면 당신은 사업 중단되면 당신은 모든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사업이 성공한다면 당신은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 부담자는 위험 수익 트레이드 오프를 이해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투자자는 이러한 위험이 수반되는 증가된 위험을 받아들이기 꺼려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희생합니다. 리스크 테이커로 실패한 대표적인 벤처 전문가로서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꼬면일지 모릅니다. 꼬면은 상념회사가 추가로 내는 주점이다. 상품 초기에 엄청난 판매량이 500억 원 들여임을 증서했지만 인기가 떨어지면서 제품 더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은 허니버터칩, 과일맛 소주 등 풍기형 상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성분리 제품 라인을 증설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속내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꼬꾸고 사건 이후 함부로 생산 라인을 놀리는 일을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배달민족도 이런 기업이 우버스와 비슷하지만 한국식 배송 시스템을 활용해 구축한 것이고 선도 업체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답지 않은 기업이 생긴 것 같습니다. 리스크 테이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 혹은 혹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아도 도전을 시도해 성공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